예, 이번 이제 타로 카드 첫 시간인데요. 우선은 타로 카드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타로 카드의 기원설에 대해서 타로 카드가 어디서부터 유래돼서 지금의 타로 카드가 되었는지 좀 기원설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아주 명확하게 검증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설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나왔다 하는 그런 기원설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원설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 제일 먼저 이제 대표적인 기원설들로 보시다시피 중국, 인도, 이집트, 또 이제 기타 기원설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설은 고대 중국에서 이제 점을 칠 때 쓰던 그런 막대기가 이제 거기서 종이가 발견되면서 종이로 바뀌고 그게 이제 카드 형태가 돼서 그게 점차로 발전을 해서 오늘날의 타로 카드가 됐다라는 설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점을 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점이죠. 그래서 주역점을 치는 그 시초라는 그 막대기,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시초점을 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종이에 표시해서 점을 치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카드 형태로 됐다는 얘기고요. 또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점의 기원이라고 하면 거북점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거북점은 이제 거북이 등껍질, 말린 등껍질에다가 말린 등껍질을 불에 태우면 이렇게 막 갈라지는 형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형상의 모양을 보고 이제 뭐 기륭을 점쳤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고대 거북점인데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종이 형태로 발전을 해서 이게 이제 카드 같이 돼서 이게 타로 카드의 어떤 기원이 된다라는 게 이제 중국 기원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에서 생겼다라는 인도 기원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이제 고대 인도에 힌두 카드라는 그런 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2세기경에 십자군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해져 오면서 이게 이제 게임에 쓰이거나 전보는 카드로 발전을 했다라는 그런 설입니다. 그 다음에 게 이제 이집트 기원설인데요. 이집트 기원설이 그래도 상당히 좀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설이에요. 그래서 18세기에 쿠르드 제블랭이라는 사람이 이 타로 카드는 이집트에서 기원했다라고 제창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제 주장을 따르면 타로 카드 옛날 형태라고 하는 그때는 타록이라고 불렀대요. 그게 22장의 그 그림이 고대 이집트의 종교나 문명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모양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로라는 말이 이집트 말로 하면 타롯 뭐 이렇게 발음을 해서 그게 이제 왕도, 황도라는 의미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로가 이집트에서 기원을 했다. 이제 또는 이제 이집트 기원설에서 조금 다른 설명은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비밀 문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왕권을 쥔 사람들한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도난당하거나 일반인들한테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책들을 이제 조각조각 다 찢어가지고 그게 집시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시들이 그것들을 보관해서 내려오던 그게 이제 카드 형태로 돼서 그게 타로 카드의 기원이 됐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기들이 뭐 다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타로 카드의 기원에 관해서 좀 유력한 설들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기타 기원설로 이제 이슬람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수피 교도들이 쓰던 카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가 13장 이슬람에서 신성시하는 숫자가 13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을 더해서 14장의 카드를 가지고 뭐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주로 수학을 가리키는 용도로 썼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카드가 이제 발전해서 타로 카드가 되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원설이 복잡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막 이론을 막 복잡하게 외우실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타로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타로의 어떤 기원이 시작이 되는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기원설들이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정설로 여겨지는 거는 동양에서 발생해서 유럽 쪽으로 왔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제대로 구체화시켜서 된 것이 타로 카드다라는 것이 이제 어쨌든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 속에는 어떻게 보면 동양의 어떤 정신 문명이나 철학 같은 게 좀 숨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그 이제 기원설들은 그야말로 설들에 불과한 거고요.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좀 연구를 통해서 기원에 관해서 학설을 발표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좀 그 15세기경부터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타로 카드의 기원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18세기 이제 중엽에 프랑스에서 이 앞에서도 좀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쿠르데 제블랭, 뭐 쿠르드 제블랭이라고도 하고요, 뭐 제블랑이라고도 읽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타로 카드에 대한 어떤 기원설을 발표하면서 타로 카드의 기원에 관한 어떤 학설들의 연구 발표가 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블랭이라는 사람은 뭐 수학, 자연과학, 언어, 뭐 신화학, 고대사 뭐 이런 다방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타로 카드를 딱 보니까 이게 예사 물건이 아니고 어떤 그 동양의 신비와 이런 것들이 들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블랑의 그 주장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이게 발생이 됐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의 도안과 그 배합들을 보면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의 그 종교나 철학 이런 정신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집트에서 온 거다. 그 다음에 타로라는 그 단어의 어원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타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쓰죠. 영어로. 예, 근데 이 타로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집트어로 봤을 때 여기 요 타르 이집트로 읽을 때는 그냥 다 정도 읽는데 이게 이제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 예, 이 로만 따면 이거는 다가 저기 길이라는 뜻이고 로가 왕이라는 뜻이래요. 예, 그래서 왕의 길, 왕도를 표시하는 그런 어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원도 이집트에서 찾을 수 있고 그런 그림 속에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도 다 이집트에서 온 것이고 그래서 이 타로 카드는 이집트에서 기원했다라고 기원설을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고의 세계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그 중에서 제8권에 타로 게임이라는 편을 다루면서 이 얘기를 자세하게 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블랑의 그 기원설이 이제 거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고 또 이제 그것들을 그 유럽에서 많이 계승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블랭의 설이 이제 그 에틸라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점술가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제블랑의 기원설을 받아들여서 계승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비밀결사 단체라는 장미십자회의 오즈월드라는 사람에게 또 계승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시시자인이라고 이 사람은 이집트 타로 카드라는 거를 발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기원설을 굉장히 지지하고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레스타 크롤리로 계승이 되는데 예, 그 사람은 유명한 마술사이기도 하고 그 토트 타로 카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블랑의 기원설들이 이렇게 계승 발전되면서 또 타로가 또 계속 발전이 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우리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그 오컬트 학자인 엘리파스 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앞서서 계속 지금 이집트 기원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그 주장으로 이제 히브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 타로 카드의 그 메이저 아르카나 그 장수가 22장인데 그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 문자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일치하기 때문에 히브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타로와 카발라, 그 히브리의 신비주의 체계를 카발라라고 하죠. 이거와의 그 상호 관계, 연관성이 있다라는 점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타로는 이스라엘에서 생겨났고 그 카발로의 사상인 생명나무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집트 기원설도 그렇고 이 히브리 기원설도 좀 타로가 그런 예사저기가 아니고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원설은 그 뒤에 이제 그 집시의 타로를 출판한 파퓨스, 그리고 또 20세기 미국에서는 아예 그 히브리 문자를 카드에다 넣은 그런 카드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발전한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20세기의 아더 에드워드 웨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타로 카드를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라는 사람은 그 영국의 마술 결사 단체인 골든던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고 카발라 사상과 타로 카드에 대해서 좀 폭넓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엘리파스 레비와 또 파퓨스 이런 사람들의 저작을 영어로 번역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타로 카드의 대중화에 힘썼고 자기 자신의 연구서도 냈고요. 그래서 이 웨이트가 출판한 책이 1910년에 영국에서 나온 타로의 열쇠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뭐 타로 카드에서는 거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웨이트의 공적이라고 하면 이런 그 앞 시대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던 그런 타로 카드의 다양한 설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다 포함한 어떤 오리지널 카드, 기본이 될 수 있는 카드를 완성했다 하는 점이 그의 공적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카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대중화시킨 그런 공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카드를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웨이트 타로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가장 일반적이고 뭐 고전이고 표준이고 스탠다드처럼 여겨지는 타로 카드가 웨이트 타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타로 카드들이 뭐 가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웨이트 타로에서 출발해서 변형시켜 그 발전된 그런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웨이트 타로 카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타로 카드고 우리가 이제 요번 강좌에서도 우리가 웨이트 타로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를 좀 한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웨이트 타로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 좀 다른 형태의 타로도 더 접목시킬 수가 있고 계속해서 공부를 더 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웨이트 타로는 이 타로 카드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카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수많은 학자들 또 뭐 점술사도 있고 오컬트주의자들이 많이 타로 카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명확하게 뭐가 딱 그 밝혀진 것은 없고요. 다들 이제 자기의 연구 결과를 주장하고 발표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이런 것들을 뭐 굳이 기억해 두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한번 들어주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타로 카드가 우리는 지금 타로 카드를 그냥 뭐 약간 가볍게 그냥 점 보는 용도로 편안하게 쓰고 있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그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도 되고 중요하게 좀 여겨졌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어떤 동양의 신비함 또 뭐 그 여러 뭐 오컬트주의자들은 오컬트의 정신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있는 굉장히 그 내포된 의미들이나 뭐 함축된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뭔가 신비한 그런 걸로 다뤄지고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